2026년부터 한국이 바뀐다. 이런 얘기 정말 많죠. 그런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온라인에 떠도는 소문은 싹 걷어내고 진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변화들만 골라서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교통법규 루머부터 싹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엔 진짜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직장생활, 내 지갑 사정,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마 인터넷에서 이런 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2026년부터 교통법규가 확 바뀐다. 뭐 이런 거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특히 이 내용이요. 모든 스쿨존 속도가 시속 20km로 줄어든다. 와, 이거 정말 순식간에 퍼졌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걱정하셨을 거예요.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스쿨존 제한 속도는 지금처럼 시속 30km가 원칙이고요.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기준이 더 빡빡해진다는 소문도 많았죠. 현중 알코올 농도가 0.02%로 낮아진다더라?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기준인 0.03%가 그대로 유지돼요. 보셨죠? 이렇게 인터넷에 쫙 퍼졌던 얘기들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짜뉴스는 다 걸러냈으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바뀌는 것들, 특히 우리 직장 생활에 어떤 큰 변화가 오는지 한번 보시죠. 네, 2026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일하는 곳, 직장입니다. 월급부터 시작해서 노동자의 권리까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전에 파업 노동자들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한 시민이 노란 월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해요. 이게 그냥 법조항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딱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계약서에 도장 찍은 회사만 내 사용자였잖아요. 이제는 하청업체 직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청업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 지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이게 2.9% 오른 금액인데요. 주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으로 215만 6,880원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정말 수백만 명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다가오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죠. 그리고 혹시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이 소식은 정말 귀가 번쩍 뜨이실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지급액이 무려 2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와,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기존에 15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100만 원이 더 오르는 거예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인상이죠. 아이 키우는 동안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는 확실한 신호로 보입니다. 혜택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나중에, 그러니까 회사 복귀하고 6개월 뒤에나 줬거든요. 이 복잡한 사후 지급금 제도가 아예 사라집니다. 이제 휴직하는 동안 100%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기간도 더 늘어나고요. 자, 그럼 직장생활 얘기는 이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 지갑, 그러니까 가계재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급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나가는 돈들이 있죠. 바로 사회보험료인데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율이 조금씩 오를 예정입니다. 뭐 엄청나게 큰 폭은 아니지만 내 월급 실수령액에 조금은 영향이 있겠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있잖아요. 그 이자율 상한선이 낮아집니다. 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자격증 제도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단속할 때 일부러 물을 마시거나 심지어 술을 더 마셔서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 이제는 절대 안 통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해 행위 자체가 측정 거부로 간주돼서요,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아주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필요한 기술도 당연히 바뀌겠죠. 국가기술 자격증도 시대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나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같은 미래 기술 자격증들이 서로 생기고요. 반면에 사무정보기기 운용기능사처럼 이제는 잘 쓰이지 않는 자격증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6년의 변화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먼저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고요. 육아휴직 지원을 대폭 늘려서 가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더 튼튼하게 만들고요.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들은 과감하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노동 환경부터 가족 지원, 우리 재정 문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과연 2026년은 우리에게 어떤 해로 기억될까요? 이 변화들이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